예,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송기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최명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주나 지난주 해가지고 이게 네. 북한과 관련해서 전쟁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전쟁이 맞습니다. 나지 않을까? 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게 아닌가? 또 네. 전쟁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요. 네, 최명기 선생님도 걱정이 되지 않으셨나요? 네, 걱정이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있는 부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남쪽 지방이군요.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 전략적 타겟이 될 수 있는 게 아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지역에 네, 계셨다. 이런 피난지로 말씀. 아주 적당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오늘 주제도 제가 보니까 전쟁이 무서워요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가지고 전쟁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의 고민 사연과 좀 비슷한 내용인 것 네. 같습니다. 우선 첫 사연은 선생님께서 소개해 네. 주실까요? 네. 오늘 엄마가 보내셨나 봐요. 네. 요새 우리 아이가 밤에 잠이 들 때 너무 힘들어해요. 불을 끄면 무섭다면서 잠이 들 때까지 저보고 옆에 있으라고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친구한테 핵폭탄이 터지면 서울 시내 사람이 다 죽는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서울의 아파트는 전부 다 무너지고 네.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전부 다 죽는다는 말을 들었나 봐요. 예. 제가 전쟁이 일어날 리는 없다고 달래도 너무 무섭다고 울기도 한답니다. 네. 저희 애가 너무 민감한 것일까요? 근데 사실 그럴 법도 하지 않나요?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성인인 저도 이렇게 전쟁이 나지 네. 않을까 밤에 괜한 걱정도 드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더 두려움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합리적이고 네. 추상적인 사고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는 게 네. 이제 만으로 빠른 아이들은 4세에서 5세, 요새 네. 아이들은 텔레비도 보고 굉장히 빠르니까요. 네. 늦은 아이들은 한 7, 8세라 그럽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누가 이제 어머니가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네. 어디 멀리 간 거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애도의 감정이 없는데 네. 이제 7, 8세, 8, 9세 되게 되면은 네. 이제 다시는 못 보는구나. 저렇게 없어지는 걸 보니 나도 죽는구나. 라고 네. 이제 그 감정을 갖다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사건이 개인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한테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네. 그럼 그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두세 살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무 연관이 안 됐는데 네. 걔가 죽음을 인지하는 만약에 7, 8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네.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반에 친구들 중에 백혈병에 걸려 죽은 애가 있었다. 네. 그럼 죽음의 존재를 알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특히 동물이 죽게 되면은 죽음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서너 살 때까지는 강아지가 죽고 네. 새 강아지 가져와도 네. 그냥 더 이쁜 게 왔네? 이러면 더 좋아하지. 죽은 강아지에 대해서 슬픔이 없는데요. 두세 네. 살. 아이가 크게 되면서 죽은 강아지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거나 죽은 애완동물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면 걔가 이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기자님 그런 적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예. 죽은 개나 네. 고양이 보면은 깽깽이로 네. 세 바퀴 돌고 그래야지 개가 죽음 유령 안 나타난다고 그러던 기억 없으세요?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없는데. 없으시군요. 네. 아주 저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6.25 전쟁이란 걸 이제 배웠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6.25 전쟁이 매년 반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막 이상한 생각을 했었죠. 네. 왜 다 다시 죽었다 살아났지? 음. 그래가지고 6월 24일에 잠을 못 잤었어요. 그러시군요. 내일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고. 네. 비슷하게 지금 요 학생은 요 아이는 딱 요 초등학교 1학년이란 나이가 이제 죽음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네. 불안하고 또 요 나이 때 잠자는 것도 결국 잠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이 없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네. 작은 죽음이거든요. 네. 그 작은 죽음이기 때문에 내일 깨어나면 될까? 깨어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되는데 우리 학생한테는 이게 우리 초등학교 학생한테는 이게 전쟁이 네. 죽음을 갖다 인지하게 되는 큐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우리 학생한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음. 하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이고요. 네. 오히려 엄마가 이 아이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어차피 인간을 한번 넘어야 되거든요. 이때 아이를 팍 껴안으면서 네. 엄마가 지켜줄게. 음.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지켜줄게라고 얘기하는 게 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논리적인 설명보다 네. 올바른 대처가 됩니다. 좀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 마음으로 안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네네네.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되고 사실은 그래서 또 그게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통 초등학교 동안에 이제 죽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죽음을 갖다 알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게 네. 이제 제2의 탄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제2의 탄생. 네. 근데 우리가 그런데 이 제2의 탄생이고 그 제2의 탄생이 되는 거는 어머님이라든가 주위에서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언젠간 결국 죽지만 그래도 내일이 오늘보다 재미있고 네. 즐겁고 희망이 있어서 이제 살게 되는 건데 네. 그게 없어져 버리면 이제 마지못해 사는 삶이 되지요. 음. 그래서 결국은 자살한다거나 그러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한 일인 건 맞지만 그렇죠.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압도되는 게 결국 자살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네. 오늘부터 10년이 살았습니다, 기자님. 네. 10년 뒤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다음부터 고생만 했어. 이때 죽었어야 되는데. 아.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때 또 안 죽고 1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이때 죽었어야 되고 생각했는데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은 진짜 무가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이에 있어서 너무 걱정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죽음을 인식하고 평생 절망을 이겨나갈 힘을 갖다 얻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 아이한테 따뜻함으로 기를 많이 불어넣어줘야지 아이가 더 건강하고 네. 앞으로도 살면서 불행한 일이 있어도 잘 넘기고 그렇게 또 성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그 전쟁 날까 두려워가지고 아이들이 떨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왜 전쟁이 이렇게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한번 꼭 안아주시면 선생님 말씀대로 네. 주시면 더 좋은 방법을 네, 엄마가 지켜줄게. 해주십니다. 네. 엄마가 저 세상에 가서도 이건 너무 끔찍하군요. 그냥 엄마가 지켜줄게. 네, 든든히 지켜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전쟁에 나면 어떻게 하나 두렵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전쟁이라도 확 나버렸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제 주변에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농담만 진담만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하답니다. 어렸을 때는 꿈도 많았는데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살다 보니 지질이 궁상의 인생을 살게 되었답니다. 권력 있고 돈 있고 잘난 놈들만 살아남는 세상, 승자 독식의 세상, 미사리라도 떨어져서 확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전쟁까지껏 벌어져도 제가 사는 것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이분은 전쟁을 좀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전쟁이 나서 세상이 좀 바뀌거나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듯한데요. 네. 저도 아까 방송 중에 얘기했지만 그 요즘 북한 위기가 가중이 되고 있으니까 뉴스를 보시면서 그냥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을 들으셨어요. 저도 이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좀 이해를 못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바로 이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우리말에 내우외환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외환에 의해서 망하는 것 같지만 네. 내우가 중요하다고. 네. 근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네.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조선 역사를 봐도요. 네. 처음에 태조 때 이렇게 하고요. 태종 때 굉장히 국가의 체계가 강압적 막을 쓰고 네. 세종 때 융성을 한 다음에 네. 계속 똑똑하게 잘해 나가면 되는데 결국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런데 임진왜란도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임진왜란으로 네. 실질적으로 조선에는 사망 신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병자호란은 2번 죽이는 결정타였고요. 네. 근데 임진왜란도 결국 보다가 보면은 일본이 쳐들어왔지만 네. 결국은 국가 체제가 전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상비군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네. 비슷하게 모든 국가의 어떤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나라 보더라도 뭐 권룡 황제 때 제일했다가 이제 기우고요. 네. 모두 왕조 보다가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네. 비슷하게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래서
전쟁이 결국은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지만 결국은 외부의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내부에서 어떤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것보다 어떤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네. 그게 힘이 모이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결국은 한 나라가 만약에 잘 이렇게 뜻이 응집되면은 네. 전쟁 억제력이 그것처럼 강한 전쟁 억제력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모든 선진국의 운명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다가 보니까 네. 애국심이라는 게 실종이 되는 것 같고 음. 애국심이 실종이 되는 이유는 네. 그 사회, 그 국가를 살았을 때 내가 뭔가 나아질 거라는 거. 결국은 전쟁을 막아야 되는 이유는 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게 파괴가 되는데 네. 그 파괴됨으로써 나도 굉장히 커다란 손해가 있고 나도 굉장히 커다란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네. 공동의 힘으로 그걸 방어해야 된다는 음. 생각이 있게 되고 그게 결국 방어력이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어떤 붕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이뤘다고나 할까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애국심까지는 모르겠는데 전쟁은 정말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전쟁 관련된 드라마를 봤는데 참 저도 그 시대에 겪지 않았지만 참 처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번과 같은 분은 바꿔 생각하다 보면 결국 투사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분은 내부의 삶의 절망에 있는 투사 것 말씀하시는 네네. 네. 내부의 삶의 절망에 있는 것 같고요. 예. 결국 본인이 내부의 삶의 절망에 있지만 인간은 본인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든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막 술을 막 마시는 사람도 있고요. 네. 오히려 망하기 직전인데 뭐 도박을 하거나 흥청망청 돈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네. 스스로 자신의 파멸을 앞당기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 결국 내부적으로는 파멸이 되어 있고 네. 내부적으로 파멸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우리 잘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가 보니까 내가 파멸이 되더라도 남도 전부 파멸이 돼서 우리가 같은 상태에 빠지기를 갖다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에 이 담당자분한테 좀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네. 이해가 가요. 얼마나 힘드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겠어요. 그러나 본인의 이 분노 밑에 있는 네. 절망과 슬픔을 본인이 이렇게 좀 인지하게 돼서 네. 다른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서 좀 다시 조금 좀 희망을 좀 되찾게 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이게 아니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네. 해주시고 저희가 얘기 들어드리다 보면은 또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절망에 차 있으시고요. 사실은 굉장히 걱정돼요. 이 메시지는 바꿔 말하게 되면은 본인이 본인의 삶을 끝내고 싶은 본인에 대한 분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노를 인지하고 잘 넘기시고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한 또 다른 얘기를 또 연락을 한번 취하셨으면 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취재를 할 때 네. 취재 현장에서 연평도 표격이 네. 났던 소식이 갑자기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네.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심울하게 있고 별로 이렇게 삶에 희망도 없어 보이는 분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흥분을 하셔가지고 전쟁이 날 거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이 조증처럼 굉장히 뭐 기뻐하시는 건지 굉장히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걱정이 들었는데 그런 분들 증상은 뭔가요? 갑자기 있다가 뭐 전쟁에 대한 위기 상황이 된다고 하니까 흥분을 하셔서 뭐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약간 웃음도 약간 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취재하신 분이셔서 개인적으로도 아시는 분이셨어요? 상황이 대강 어떤 분이신가요? 뭐 자세하진 않더라도 자세하지 않더라도 뭐 그냥 안 좋은 일 같은 건 없으셨던 거고. 그냥 삶에 그 희망도 별로 없으신 분 같기도 하고. 네. 그냥 별로 그냥 그러신 분인데 갑자기 전쟁이 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저희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뭔가 좋은 듯 이렇게 네.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격은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저기 월드컵 네. 4강에 오르는 거랑 네. 전쟁은 틀림없이 양쪽에 성격이 다른 어떤 파국적인 일입니다. 네. 그런데 월드컵 4강 됐을 때 전부 다 흥분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 비슷하게
전쟁도 모든 사람을 갖다 안 좋은 쪽으로 흥분시키게 되지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아까 사연이랑 좀 연결되긴 하지만 네. 본인의 삶에 대해서 희망이 없고 음, 본인의 삶에 대해서 탈출구가 없고 음, 본인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재미를 찾을 수도 없고 네. 그런 상황에 있어서 네. 모든 상황을 갖다 일거에 휩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인간은 흥분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옛날에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잖아요. 네. 홍수 나면 떠내려가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온 서울 시내 주민들이 네. 홍수가 나면은 전부 다 한강 다리에 몰려가서 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랑 예. 초가집이랑 보면서 네. 막 이렇게 뭐 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막 소가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손지 돼지인가 떠내려가니까 다들 저걸 어떻게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기도 하고요. 네. 또 불이 나면 다들 구경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은 네. 고속도로 쫙 막혀서 왜 그런지 하면 다들 사고 한 번씩 보고 가느라고 사고 난 네. 옆에 차선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인간이 어떤 엄청난 일이 터지게 되면은 음, 이제 흥분하게 되는 본능이 있는데 네. 대부분은 전쟁이라든가 그런 악재가 있게 되면은 네.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도 있고 네. 나의 안위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게 정상인데 네. 본인이 너무 어떤 침체되어 있고 음, 뭔가 이렇게 본인의 절망적인 상태를 뭔가 팡 터트려 주기를 원하고 네. 그럴 때는 좀 부적절하게 음, 흥분하게 되고 네. 부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달에 입대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연평도 때나 천안함 때나 그냥 남의 일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들어가려고 하니 북한에서 뭐라고 한마디 할 때마다 솔직히 가슴이 떨립니다. 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네. 저는 당장 전쟁에 투입될 테니까요. 아, 그렇군요. 전쟁까지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긴장이 심해지면 훈련도 더욱 지독해지겠지요. 네. 진짜 군대 가기 싫어요. 그렇군요. 지금 군입대를 앞두신 분들 심경을 정말 이해했다 싶습니다. 뉴스에서 정말 가슴이 덜컹거리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입대하시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아직 예비군 훈련 기간이 끝나지 않으신 현역 예비군 분들도 혹시 내가 차출돼서 동원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걱정도 같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했었을 때 네. 그분이 장교하다가 네. 하고 근데 그분이 이라크 전쟁이든가 1차전 때 네. 했던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9.11 사태가 나니까 네. 긴장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자기 전쟁 나면은 아직도 예. 가야 된대요. 네네. 근데 불안하지요. 네. 불안하고 뭐 텔레비 뉴스 같은 데서 인터뷰하면 뭐 그래도 열심히 나라를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나오지만 네. 저는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또 저희의 불안함의 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태의 축이 세 개잖아요, 기자님. 결국은 한국, 미국, 북한이 네. 심리적으로 커다란 세 개의 축이 움직이는 거지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사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두 개의 축은 네.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네. 사실은 결국은 제 생각이 틀리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결국은 저는 이거는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거기에서 모든 사람의 불안함이 더 커지는 겁니다. 네. 아무리 만약에 대한민국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꽝이죠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네. 핵을 갖고 있고 북한도 네. 핵을 갖고 있어도 두 나라가 하게 되면은 네. 두 나라가 하면 되는데 이건 우리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불안감이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북한이 결국은 심리적으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절대로 공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을 공습하지도 않겠고 음. 너네 정권을 흔들지도 않을 거다는 약속을 받고 싶은데 네. 그 약속을 미국한테 받고 싶은데 미국이 멀리 떨어져 있고 아직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네. 미국한테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갖다 뒤흔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안감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불안감을 갖다 줄일 수 있는 길은 네. 결국은 정부가 뭐 결국은 주체가 되어서 막 나선다고 해서 네. 그게 뭐 주도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네. 또 그렇다고 또 너무 그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서 또 어느 한쪽을 자극하는 일 없이 정부가 잘 중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안정된 태도를 취하겠다는 안심을 시켜주면은 네. 또 이런 부분도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역할을 말씀하신 건가요? 정부의 역할인데 네. 결국은 또 그게 또 심리적인 부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네. 괴로운 것 같아요. 우리와 북한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있으니까요. 네. 그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저기 뭐 북한의 대화 제의를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저는 굉장히 뉴스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저기 북한이 좀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면 네. 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것도 자체 불안한데 우리나라 정부, 한국 정부도 또 그에 맞대어 강한 맞아요. 발언을 해요. 그 되게 더 불안한 거예요. 네. 예. 옛날 우리들은 흔히 북한이 뭐 돈을 원해서 이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1990년대랑 2000년대 초랑 지금은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네. 1990년대나 2000년대 돈이 많이 필요했대요. 북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때는 북한 지도층이 북한 전역을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네.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쌀을 해주고 먹여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대요. 네. 지금은 통제를 포기한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아, 네. 다 그냥 먹을 거 돌아다니고 중국 가고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는다는 건 통제가 포기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체면이라 그러더라고요. 체면. 아, 네. 체면. 네. 그리고 불안한 정권이 믿을 수 있는 신뢰 있는 파트너를 원하는 거지 네.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라는 건 아니라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같이 에스컬레이팅으로 막 올라가는 것보다 네. 우리가 항복기가 있으면 올라가도 되지요. 네. 쏴버릴 거야 그러면 되니까. 근데 네. 별로 그 무력 억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막 올라가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기자님 말씀처럼. 예.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렇게 서로 그 강성 발언을 이어가다가 최근 우리나라 한국 정부에서 대화 제의를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 때 국군으로 참전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기셨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8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기억력과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치매까지는 아닌데 노화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요새 북한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이상해지셨어요. 자꾸 6.25 때 얘기를 하시면서 혼동을 하세요. 내일 북한군이 쳐들어올 거라고 하면서 짐을 꾸리기도 하시고 전쟁 때 아버지 대신 죽은 전우에 대해서 한참을 얘기하시다가 울기도 하십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 거지요? 그동안 사시면서 전쟁 때 얘기는 거의 하시는 법이 없었는데 본인이 억울한 사람을 죽였다고 하시면서 너무 미안하다고도 하시고 전쟁 때 죽은 이웃이 어제 보였다고 하시고 혼동이 심하세요. 그러면서 이번은 다르다면서 틀림없이 전쟁이 날 것이라고 하면서 저와 제처 그리고 아버님의 손주인 제 아들 온 가족이 다 함께 피난을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어쩌면 좋지요? 이런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 공포증, 뭐 전쟁 피로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지금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전쟁에 대해서 죽을 뻔한 다음에 네. 그런데 사실 뭐 미군의 이라크 전쟁,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일방적인 전쟁, 원사이드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 사망수는 많지만 상대 사망수는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러나 갔다 온 사람 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거의 뭐 30%에 육박하고 그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과 같이 처참한 전쟁을 겪으셨던 분은 그게 굉장히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좀 내재되어 있게 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6.25 전쟁 때 이제 참전하셨는데요. 아, 네. 그 모이기만 하시면 그 또래 분들은 전쟁 때 사람 죽은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반복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가족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너무 괴로우면서 얘기 안 하셨는데 지금 이제 뇌에 노화가 진행되시면서 굉장히 혼동감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비슷한 맥락,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일본과 일단은 이게 노화가 많이 진행되게 되다가 보면은 네. 기억력 자체는 있더라도 망상이 먼저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요거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 보통 노화가 많이 진행되시면 기억력은 남아 있으신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네. 며느리가 돈 훔쳐갔다고 얘기하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억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네. 없어질수록 이 물건 잊어먹으면 안 돼라고 꽁꽁꽁 숨겨놓으면 본인이 못 찾아요. 아, 네네. 그럼 본인이 못 찾았다는 걸 인정을 못 하잖아요. 네. 그건 누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건 누가 없앴냐 그러면 며느리란 거예요. 네. 근데 좀 이따 찾아요. 네. 그럼 며느리가 여기 있지 않냐 그러면은 그 앞에 척척 있으시다가 뒤에 가서 또 그러세요. 저게 내가 찾으니까 몰래 갖다 놓은 거라고. 그래서 망상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똑같이 이게 결국 기억력이 없어지게 되고 네. 의식에 허점이 생기다가 보니까 그 허점을 갖다 이렇게 메워야 되잖아요, 뭐로. 네. 그 허점을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생각이 이제 메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상인 거지요. 네. 근데 망상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네.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치매에 해당되진 않지만 네. 어르신의 연세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는 노화에 의해서 기억력이 떨어지시면서 생각의 흐름이 끊기고 네. 끊긴 부분에 갖다 억지로 메우다가 보니까 네.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하고는 논쟁하지 마시고요. 네. 논쟁하면 싸우게 되고 네. 아버님이 또 이렇게 아드님도 이해 못 해준다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피난 가야 된다고 네. 짐이라도 싸드시고 고향 가거나 그러시면 큰일이거든요. 네. 싸우지 마시고 네. 아버지 걱정을 충분히 다 이해한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다고 네. 뭐 조금 더 이게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네. 이렇게 잘 이렇게 달래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필요한 게 되는 거는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불안감이라든가 망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절이 되게 되면 좀 낫거든요. 네. 그래서 모시고 가서 아버님한테 아버지 자꾸 엉뚱한 생각하니까 병원 가서 약 드셔야 되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가십니다. 네. 아버님한테 너무 무서우시고 잠도 못 주무시니까 한번 가서 네.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약이 있나 좀 찾아보자고 한번 또 가실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치료도 받으시고 네. 이제 노화라고 하는 거는 진행되기 때문에 얼마 전이라고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다는 게 이게 한 달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게 그 한 달 전이랑 지금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가는 김에 기억력도 체크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또 어르신들은 우울증이 있게 되면 또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또 부적절해지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시게 되시면은 한번 또 정신과 선생님도 뵙고 혹시 우울증이 아닌지 확인하고 네. 치료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은 나이가 들면 아이같이 됩니다. 아까 일본에서 그 저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안아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네. 다 큰 어른을 안아드리고 다 큰 어른이 얘기하는데 달래드리긴 힘들지만 네. 달래드리고 이해해드려야지 잠잠해지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가끔 사람과의 관계도 이번 살뿐만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것보다는 그냥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네. 그런 게 더 100마디 말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있는 듯 하네요. 저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방송이 마무리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전쟁이 무서워요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맞습니다. 방송을 다뤘는데 미처 하시지 못하신 말씀이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결국은 저 자신, 저의 가족이 죽음 때문에 네. 오히려 무서운 거지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죽음을 떠올리게 되는 본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전쟁이 무서울수록 그거를 극복하는 길은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을 만치 오늘 하루를 값지게 사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네, 하여튼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해주신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